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이죠.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장옥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요, 예. 교수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그 편견이 지금 확 깨지는 느낌인데 스튜디오가 다 환해집니다.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정말. 옷도 예쁘시고요. 그러니까요. 별 말씀을요. 와. 저도 평소에 두 분 프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요. 반응 뜨겁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스펙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은데요. 또 네네. 더불어서 또 역량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재미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역량이 교수님의 이제 주 연구 분야라고 들었어요. 제가 또 책도 그렇게 관련된 거 쓰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컨설팅도 다양하게 또 경험하시고, 경력 개발 분야에서도 또 일도 하시고, 일단 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 구직자분들에게 있어서 역량의 중요성은 정말 대단하죠? 네.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한 3,000명 정도 구직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00명 정도 구직자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제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역량하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까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이제 역량 쪽 기반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취업은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라 역량이다. 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오늘 쭉 풀어주실 건데요. 자, 최근 취업 트렌드가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역량하면은 그런데 능력? 뭐 이런 단어가 좀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스펙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능력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그렇죠.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역량은 고성과자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량 구성 요소에는 지식이나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져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모방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 쉽게 개발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대학생들 고민 현장에 계시니까 알잖아요. 1위가 뭔가요? 어떤 대학생들의 고민들을 고민. 갖고 있어요? 네. 우선 막연하게 고민하는 게 참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4학년이 다 돼서 와서 교수님 저는 스펙을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이러면 눈높이를 많이 주변에서 낮추라고 하는데 네. 눈높이 낮춰서 진행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죠? 아니다.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니다. 다만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력 목표 수준이 어딘지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좀 차이를 좀 보자. 그래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개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역량을 개발하기엔 가장 짧은 지름길은 당장 그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아주 작지만 사소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이요. 네. 네, 경험이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그렇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시선들이 너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네. 지금 학생들은 네. 제가 학교에 온 지 지금 횟수로 2년 됐습니다. 네. 너무 바쁩니다. 저보다 더 바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면담 시간을 사전에 정해도 교수님 좀 일정이 생겼는데요. 해서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왜 바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학점, 어학평균 능력 점수, 각종 공모전, 대외 활동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왔는지 대학에 왔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근데 가끔 인사 담당 중역들하고 만나보면 또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합니다. 막상 면접해보고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들춰보면 또 이렇게 또 쓸만한 인재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토로를 제가 듣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그럼 미스매칭이 참 심하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래서 눈높이가 안 이제 맞아요. 최근에 그러면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스펙이라고 강조하는 어떤 전공 분야에서의 어떤 높은 학점, 네. 외국어 어떤 평가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취업
취업 확률이 굉장히 높여졌어요. 자, 근데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정책이 급격하게 이렇게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모 대기업의 관계자는 올해 집단 토론 선발 과정에서 폐지했다. 예, 예. 네, 집단 그다음에 토론을 또 폐지했죠. 네, 그다음에 또 몇 해 동안 선발 과정에 포함시켜 놨더니 구직자들이 고시 공부하듯이 벼락치기로 면접 준비를 하더라. 네. 이거 사전에 걸러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역으로 해석하면 구직자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을 추출하기가 기존 방식으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도 이렇게 인재를 좀 잘 걸러내기 위해서 별난 면접 방식, 뭐 별난 면접 질문들 이런 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많이 다뤄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의 실제 어떤 고민 네. 사례를 좀 네,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는 네. 4학년이 다 돼서야 저를 찾아옵니다.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인데요. 네. 그러면 이 구직자들의 그런 스펙이 그러면 다소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지금 앞에서 언급한 학점이라든지 어학 능력, 대외 공모전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스펙은 획득을 나름대로 했는데 내 궁극적인 꿈을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진정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선 그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네 꿈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전생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꿈이 없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인 아이고, 것 그거 같아요. 어떡해요, 정말. 네, 예, 큰일 났네. 목표가 일단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예. 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요즘 대학생들 취업이 어려우니까 대표가 한번 해볼까? 사장이 한번 해볼까? 그렇죠, 창업적으로. 네, 창업적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 어떤가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과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은데요. 네네. 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사장이 되고 싶다. 네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어떤 구직자가 그러면은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소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분야가 현재 직업색에 없다면 바로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큰 자산이 돼서 최근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 네. 도전 정신, 창의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미스 매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구직자들 좀 이렇게 속 시원한 어떤 대안을 좀 교수님이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수업 시간이나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소수의.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정말 걸맞는 똑똑한 인재 소수를 뽑아서 그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들은 또 잘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초경쟁 시대에다가 네. 너무 지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두 명의 소수의 인재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는 팀과 조직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에서는 결국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인재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역량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스펙, 능력이 아니라 이 고도의 어떤 역량,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질, 특성이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특성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면 리더십 특강 한번 들으면 갑자기 리더십 역량이 올라가나요? 네네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리더십 역량은 그렇게 특강 한번 들었다고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아까도 앞서서 지적한 대로 복합적인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모방도 쉽지 않고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장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적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직자들 경우에는 이미
추출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직무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구인자들이 요구하는 공통 역량을 우선 파악하고 이것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요소에는 리더십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혁신성, 창의적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영 목표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험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스펙이 아닌 역량을 좀 쌓아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역량을 특강 한 번 쌓으려면은- 듣고 역량 안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교수님 오늘 특강 듣고 역량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조금은 잠재력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예. 네. 특강 한 번으로 역량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네. 잠재력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도 더 이상 스펙이 아니라 역량에 좀 집중하는 그런 스펙으로 좀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게도 그런 인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옥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스펙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작지만 사소하지만 성공 경험을 도전해 보면서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기 듣는다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장옥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